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빤빤한 목토빵입니다.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 11월 거래는 단 한 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체 집값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아파트가 11월 공식적인 거래가 그냥 증발이 된 것처럼 사라진 것.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제로 상태라는 건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제로가 아니죠. 11월 20일자 서울 아파트 동향을 보면 매매 거래가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11월 20일 거래 매매가 딱 한 건으로 숫자가 박혀 있습니다. 이거 뭐 무슨 좁쌀만한 다이아 박아놓은 반지도 아니고 그거 뭐 가치라도 나가지. 이렇게 외로운 1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담보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외로움의 넘버링이죠. 어제까진 그래도 체면치레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3, 4번 넘버 3까지 나왔었는데 이걸 보면 정말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침몰하고 있는가. 넘버 1의 숫자를 다 보게 되네요. 아니 정말 살다가 이런 경우의 수도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뭐 거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 급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니 지금 서울 거래량이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다주택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아파트 시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역대급으로 골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지금의 호가 가격 태그를 단다고 해서 이게 1차 하락 상황에서처럼 단기적인 하락세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인데 좀처럼 집값이 위로 올라오는 일은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침체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게 특징이지만 이번 하락장은 기본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경제 동력원이 거의 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 불황이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치명적인 상태라는 얘기죠. 지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도 봐도 이제 뭐 1, 2%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2028년까지의 경제성장률 가시밭길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장률은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아주 꽉 막힌 성장 병목 현상 속에 있는 건데 1990년대만 해도 7% 이상을 넘나들던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4% 그리고 2021년 4.3% 반짝 찍고 그냥 1%대로 나락이 간 건데요. 뭐 도저히 회복 기미를 보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에서조차 뭐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굳건히 떠받칠 수 있는 이 경제라는 톱니바퀴는 더 이상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 2차 하락장은 집값 충격이 역대급 충격으로 이어질 전망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 11월 거래가 단 한 건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 주 사이에 1억 정도가 빠지면서 거래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실거래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실제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매물 단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맹렬하게 저항했던 상반기 올랐던 전고점 단계에서의 가격대로 팔아보려 했던 이 호가세는 상당 부분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호가라는 C가 어떤 CR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거래상에서 매매라는 결실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호가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결국 헬리오시티도 실거래가보다 낮은 호가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30평대 20억에 거래가 된 이후로 매물 호가를 보면 84제곱에서도 18억 정도의 가격 태그를 붙이는 곳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존 21억까지 부르고 있는 호가도 있지만 이렇게 2억 정도 낮은 호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매물들이 속속 등장한다는 것은 곧 실거래가에서 18억 거래가 쉽게 나올 거라는 얘기고 이게 제대로 소진이 되지 않게 되면 다시 17억대로 내려갈 가능성 아주 많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20평대도 17억에서 거래가 된 이후로 11월 거래 단 한 건도 없어. 근데
매물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의 16억 5천 선에서 나오는 가격대가 있고요. 분위기로 볼 때 15억 선까지 회전율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금방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죠. 이렇게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단가의 매물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 지금 서울 거래가 하루에 한 건을 찍는, 이건 뭐 무슨 연장전에서 내는 점수도 아니고 아마 제로라는 숫자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매수세가 완전히 돌아서 버린 상황에선 공식적인 지표들도 서울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 들어서 KB 시세도 뚝 떨어져 나가고 있는 전망지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렇게 지금 붙들고 있는 매물 가격대, 그냥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집을 돈으로 바꿔내야 하는 지상과제가 있는 집주인들이라면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냥 낚시하듯이 시간을 낚는 집주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만큼 집이 팔려나가지 않고 동시에 집값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 뭐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매물이 일주일째 답보 상태, 거의 뭐 호주머니가 불뚝할 정도로 집을 다시 걷어들인 매도세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8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정신없이 매물을 내놓다가도 다시 이걸 걷어들이면서 주머니 속에 급하게 쑤셔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적절한 타이밍에 내놔야 하는데 타이밍이 안 보이는 거야.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날은 추워지고 발은 동동 구르고, 그러다가 밤 12시 넘어서 할증 끊고 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버텨보자. 아니 이젠 대폭 파격가로 내놓지 않으면 금매 취급을 받지 못해서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머니 속을 꽉 채운다 한들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아파트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사줄 사람 없으면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건데, 그래서 팔까 말까 팔까 회로를 돌려봐도 답이 없어. 이런 이유로 일주일간 매물량이 횡보 상태를 보였었는데, 이젠 헬리오시티 같은 곳에 매물 단가가 내려가는 걸 보면 정말 확실한 위기감을 느끼는 단계일 수 있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역시 19억 실거래가가 있었는데 11월 거래 전무하고요. 여기 호가는 84제곱이 17억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실거래가만 화려해 보이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 아무리 꽉 차게 보이는 내실 있는 경쟁력을 가진 곳으로 보여도 정작 앞으로가 어떤 가격대로 움직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호가 방어세는 상당히 꼬리를 내리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길 거부했던 단가들이 이렇게 매물 시장에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건 실제 거래가 이 가격선에 이뤄질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가격선은 그래서 더 떨어질 추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강동구에서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던 고덕 그라시움, 고점 20억 대비 16억 2천 선의 거래가 됐죠. 직전 거래가에서 떨어졌고요. 이렇게 4억 이상의 낙폭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호가가 15억대로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 집값이 다시 급격하게 꺾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건 그만큼 호가세가 상당히 지금 풀이 많이 죽었다. 그렇게 주구장창 하늘을 찌르던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동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고덕 아르테온역이도 고점 19억 8천 대비 14억 6천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뭐 거의 5억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죠. 당연히 호가세도 상당히 약화가 돼서 이미 14억 매물 단가가 쫙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실거래가는 떨어지는데 호가가 버티고 있다는 말도 많이 뒤로 후퇴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실거래가 앞으로 고점 대비 직전 대비 계속해서 약세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매물 단가라는 씨알들이 정말 비실비실합니다. 이건 뭐 그냥 밭에 뿌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거름 줘도 싹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 그만큼 주변 환경이 혹독하게 변했다는 얘기죠. 아무리 매물 단가를 일정선까지 내린다 해도 수요가 텅 빌 수밖에 없는 건 1차 하락 시점, 그러니까 대략 20%에서 30%까지 빠지는 가격대가 아니면 딜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고금리 상황은 지속이 될 거고, 특히 대외적인 환경은 고사하고 당장 뭐 대내적인 경제 상황이 극악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50% 정도의 하락률이 뜨지 않는 이상 수요는 거의 움직이기
힘들어 보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가격대에서 한참을 밑빠진 독으로 가야지 거래량이 살아날까 말까로 보이는 건데, 이거 뭐 거의 부동산 예상 지표들을 비웃는 정말 역대급 결과치들을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역사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가장 변동성이 높은 변수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냐면 환매 조건부 분양,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미분양의 무덤, 이 대구에서 나온 말인데,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는,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떡락을 해버린다면 사업 주체가 초기 분양가대로 그 집을 매수해준다는 방식이죠. 일종의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도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파텔, 요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거의 뭐 경쟁률 면에서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이 시세견인력이라는 게 없는 대체제로 완전히 추락을 했는데, 사업 주체가 분양이 안 되니까 환매 조건부 분양이라는 조건도 제시하고 있어요. 별로 뭐 분양 방식이 다 등장하고 있죠. 제값 주고 사라. 그러다가 제값 같이 못하면 내가 사줄게. 상당히 쿨한 딜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그 대체제 아파트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의 극악의 난이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가면서 더욱 가격이 치명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건설사들도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초조함이 묻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내려가는 호가는 결국 현타가 온 집주인들이 실제로 현금을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갑자기 호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격 파괴 현상도 보이게 될 겁니다. 호가는 실제로 그 물건을 팔아서 내 계좌에 돈이 꽂혀야 그게 진정한 수익이죠. 호가만 삐까뻔쩍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치를 머릿속 상상으로 만들어가는 단가로 올려놔봐야 10원 한 장 만질 수 없는 건물더미라는 얘기입니다. 건물더미. 아무튼 이젠 실거래 하락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호가가 정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사실 잘 체크를 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서울 거래가 한 건이라는 말은 전원일기에 나오는 논밭 팔아도 이 정도 거래량은 넘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한파를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누가 오래 버티느냐? 결국 매도자는 빨리 돌아서는 게 승자고 매수자는 늦게 움직이는 게 승자가 될 겁니다. 어떤 시소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서로 간의 눈치 싸움에선 이미 매수세가 완승을 거둔 거라 답정 너. 답은 이미 정해진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하게 될 듯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